너무 잘 들었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이라서 그걸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그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사회복지를 실현할 때 그게 보편주의든 선정주의든 간에 어느 정도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지 아니면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게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정하고 관용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는 원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다 그렇게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공공성과 함께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그래서 경제학이 필요하죠. 경제학 프로덕션 생산을 하는 거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는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한 곳에 막혀가지고 한쪽에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전 지구에 지금 뭐 많은 그 빈곤한 국가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쏠림 현상이죠. 그리고 지금 버려지는 이 쓰레기만 하더라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는 그 개념이 이제 환경 생태와 관련되어 있지만 지속 가능한 파티죠. 지속 가능에 대한 서스테이너블이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는 생산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까지 파괴까지 하면서까지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까지 파괴하면서까지 이거를 한 것은 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불과 한 200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이동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우리가 소비도 이게 왜냐하면 이 경제 쪽으로만 너무 맡겨놓다 보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과잉 생산을 하기 위한 거의 가장 뭐냐 욕망 창출이에요. 인간에. 그래서 소비를 광고나 보면 전부 다 소비를 장려하잖아요. 나 저 갖고 싶어요 하고 인간의 본능을 그렇게 해야 또 지표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새로운 걸 또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관련해가지고 좋은 관계성을 맺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그게 왜냐면 이윤이 되기 때문에 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서 법적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이윤이 높은 있는 게 뭔지 압니까? 가장 높은 이윤을 나눌 수가 있는 상품을 가지고 그게 마약과 총기예요. 무기예요. 이거는 한번 팔리기만 하면 10만 원 투입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마약 같은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인간을 또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섹스 산업이에요. 그 대신에 한 걸리면 걸리면 많죠. 그렇지만 이게 가장 유능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게 필요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꼭 그게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형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답게 해가지고 막 그 광고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 그거예요.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하는 게. 요즘 보면 대부분 중산층의 사람들이 일찍 1위가 일단은 연모예요. 뭐 인상이 좋아야지 뭐예요. 인상이 좋다는 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얼굴 남자로 뭐 펴 바르고 남자도 뭡니까 여자처럼 뭐 온갖 다 꾸미잖아요. 그럼 허리를 다 하게 하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잉 소비거든요. 한 끝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야 GDP는 자꾸 올라가요. 성분이 자꾸 만들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많이 그렇게 돼요. 큰 교회 만들어야 되고요. 큰 교회 좋은 잔치를 해놔야 젊은 애들 많이 올 것이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보는 경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그 요지는 저는 그거를 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지는 뭐냐면 생산과 사실은 경제와 이 지금 아까 이거는 다음 공부를 보이는 거죠. 경제와 이 생산과 부패가 사실 복지적이거든요. 이것의 조화를 어떻게 잘 이런 걸 해야 이
분배를 많이 하면은 생산이 안 될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초기에 별로 없을 때는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몇 년 전에 쭉 조사해 보면 한 가정에 여러분들 보면은 1년에 4,500만 원 네. 한 달에 450만 원 정도의 소득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한 명에 2명 있는 해가지고 해서 매달 450만 원의 소득만 계속만 주어진다면 죽을 때까지 나는 그 이상의 소득보다도 내 삶의 그 보람을 찾겠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 그죠. 한 5,5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계속 있다면 근데 그게 소득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여러분들의 월급이 한 450만 원, 요즘은 조금 몇 년 전에 조사해 봤는데 5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있으면은 굳이 내가 막 10시간, 11시간 일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말이죠. 물론 이제 아이들 키울 때 그 대신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의 한번 상황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또 환율이나 뭐 그 때문에 또 통계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2만 한 7천 불 정도 되더라고요. 1인당 수입. 저는 만불 정도만 돼도 그게 어느 정도만 나눠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당. 정말로 좀 더 소비를 좀 더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가난한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행복도 1위라 네팔이 1위라 하지만 그거는 조금은 아예 사람들이 안 알려진 거고 요즘 막 텔레비에 들어가가지고 요즘 보면서 그게 또 막 소비 풍조가 올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바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선까지가 올라가는 그거 되려면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선도 어느 정도 그 정도 가면은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서양에서는 6,000불 지난 한 30년 전에 6,000불 됐을 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지에. 그러는데요. 지금 3만불, 4만불 된 나라들이 몇 년 만에 된 줄 압니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의 30년 내에 다 됐습니다. 30년 내에 그래도 이 분배에 대한 생각을 한 나라들일수록 3만불이 되고 4만불이 되고 지금 뭡니까? 10만불도 넘는 나라들이 생겼죠. 근데 이 나라들이 고민이 처음에는 성장에다 붙다가 어느 정도 수준 됐을 때 그때가 보니 6천불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만 8천불 정도 될 때 고민하기 시작한 게 바로 지난번에 있는 무상급식의 전쟁이었어요. 딴 나라들은 6천불 내지 10,000불 수준에서 고민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년 동안 지금 2만불 내려요. 지금 또 외환 그거라든지 통계가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27,000불까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뭡니까? 거의 2만불 내외에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좀 더 남은 걸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려면 내수가 돼야 되고 대기업 중심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이 돼야 되고 벤처 중심이 돼야 되고 좀 더 소규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수출 위주의 경제를 이제 피고 있고 대기업 중심이잖아요. 이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좀 국가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자본주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에 대한 답은 내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끼리도 지금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이거는 경제학자들 모두가 이야기하는 게 오래 간다고 봅니다. 지금 새로운 금융자본주의를 대체할 수가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 기간도 오래 갈 것이고 그것을 한 돌파구 중에 하나를 요즘 이야기하는 게 사회적 경제라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그래가지고 마을 단위로 한 마을에서 생산과 분배와 교환을 같이 해내는 그런 게 없을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협동조합을 많이 하고 있죠. 사회적 경제, 그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사회정책의 관점은 어떻게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자신들의 자신 공동 집단의 이익을 공익으로 포장한 집단, 그 조직화된 집단들이 얼만큼 의제 설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그런 잘한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예. 뭐 지금에 대한 그 질문들을 우리 이학생들 질문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팩트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나라와 하는 비교를 우리가 비슷한 소득에 있고 이런 데 딴 나라들은 어떻게 있고 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동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래서 이랬을 때 딴 나라도 이런 고민을 했을 때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죠?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일종의 그죠. 교훈을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것을 현 시점에서 비교하기라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지금 사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남북의 이 공안 내지는 보안, 국가 안보, 즉 생각이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넓혀놓지 못하는 언어도 못 쓴 것도 너무 많습니다. 동무란 말도 너무 좋은 우리나라 한국말, 친구라는 것은 혼자말이잖아요. 동무란 말 쓰다가 큰다죠. 이미 그런 정도로 우리는 안보에 의해서 다른 나라하고 지금같이 안보를 가지고 그런 냉전의 그런 것들을 많이 다 지나가는 우리나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통일하고도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안보라는 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한번 나라가 지금 그한 나라는 없어요. 그죠? 현 시점에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좀 과거에 이와 비슷한 나라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국회에서 제일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연구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웨덴이고 하나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경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독일을 좋아하죠. 왜 그러냐?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뭐니까 나라가 갈라져 있다가 우리가 비슷한 조건이었고 또 독일도 패전국으로서 뭘 했습니까? 경제 성장을 아주 빨리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우리의 반면 교사될 것이다. 과거에 그런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우리는 더더욱 또 독일하고는 또 다르죠. 왜 다르겠습니까? 독일의 경우에서는 패전국이지만 독일은 옛날에 오랫동안의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해서 복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오늘날의 사회봉을 만든 인물이 비스마르크입니다. 1890년대에 처음으로 복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고 실천을 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아까 제가 1601년에 만들었던 개민족 농구인데 독일은 늦게 산업화도 되고 무려 여러분들 산업혁명은 영국에 비해서 독일이 100년이 걸렸어요. 영국은 1750년에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언제나 1840년대에요. 90년대 산업혁명이 받아들여요. 그죠? 빨리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후발주자가 조금 더 또 도움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았을 때 시간 걸리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지금 일본보다도 우리나라 일본 따라가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일본 따라가냐. 우리가 언제 한번 올림픽 대회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만큼 그래서 지금 50살 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조금 이 속도 말이야. 약호가 죽어가지고요. 큰 나라에만 붙어야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주적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자라왔어요. 사고가 아무리 제가 진보적이고 막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50대 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강대국이 정도 틀리지. 그 다음 그 강대국이 어디냐.
미국이 얘기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더 많이 우리가 중국이 안 가줄 때는 우리나라는 안 될 정도 미국보다 교육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 중국 먹고 살려고 하면 중국이잖아요. 그래 이번에 미국과의 관계를 두면서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거 좀 잘했더라고요. 외교를 할 때 중국에 뭘 줬습니까? 상징적인 우리가 400몇 구의 그걸 줬죠. 옛날에 6.25 때 전쟁에 참전했던 중공군의 그 시체 이걸 줬잖아요. 아무런 돈도 없이 줬죠.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면 되겠다. 그렇죠. 지금 미국은 완전히 지금 아시아 태평양의 무기의 도로라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타고 난리고. 그래서 교묘하게 지금 이제 준비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돼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바로 쭉 본다면 독일의 경우에 저는 그런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지금 생각이 있잖아요. 일거리 있다고 하지만요. 그런 시대도 독일도 지났어요.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는 게 청년 실업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느끼는 게 지금 현재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분들 제가 생각하더라도 30배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4월 1일날 신문에 서울 2일날 신문에 올 때 한번 보면은 기가 찬다고 있습니다. 그거는 드러난 임금만 대한 이야기고 플러스 받는 또 뭡니까? 가령 주식이라든가 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게 드러나는 것도 지금 못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걸 법에 의해서 그래도 하게 된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이 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럼 또 여러분들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 한번 가보세요. 대학이라든가 특히 보건 두 가지 교육과 의료 질병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하는 10%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 질병이 오면 비급여가 너무 많죠. 그 급여를 받는다는 말은 보험에서 받는다는 얘기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비급여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병원에 가면은 6인 그 있죠. 입원실 6인 이상 되면 그거는 급여 대상인데 4인실부터는 비급여 부분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보험에 넣었지만은 의료보험에 다 안 되니까는 사회보험에 다 안 되니까는 뭘 합니까? 사보험을 넣죠. 요즘 맨날 선전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나이가 60이 넘어도 아픈 사람도 내가 보험에 다 넣어주겠다. 우리나라에 보험료 넣는 돈들이요. 사보험에 있잖아요. 생명보험이든 뭐 생명보험에 넣는 돈의 숫자가 여러분들 그 국민들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뭘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국가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사회 보장이 안 됩니다. 물론 그거는 다 돼 있지만 제도로 만들어져 있지만 제도의 충실성, 제도의 그게 지키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거를 국가에다가 좀 더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대신에 소득이 많으면 많이 해야 되겠죠. 유진적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아젠다 설정하는데 많이 이야기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합의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독일도 보면은 철저한 아까 여러분들 공공을 이익을 추구하고 크리스천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걸출한 인물들이 대통령이 돼요. 수상이 되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데나우라는 내각이 엄청난 전쟁 이후에 라인간의 기적을 이루는 그분이 내거는 정책이 뭐냐? 소셜 마켓. 지금 이야기하는 사회적 시장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유시장이 많이 갖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내 돈한테 얼마나 와가지고 내 돈 떼어서 먹으려고 세금만 내라고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 때 소셜 마케팅, 요즘 이야기하면 경제 민주화를 만들었어요. 기업들이 많은 이윤들은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너네들이 기업이 큰 게 아니냐. 이 말은 누가 또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세계 제3의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버는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주게 해준 것은 기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 하는 사고가 있어요. 공공성에 대한 사고죠.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더욱 많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이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2008년 여러분들은 월가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난 뒤에 전 세계가 뭘 했습니까? 그 전에는 세금을 많이 안 걷는 방향으로 많이 나갔는데 그 뒤에 일제히 선진국까지 잘 사는 나라들도 뭘 했습니까? 증세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것도 안 되면 우리나라는 뭘 했습니까? 완전히 뒤집기 지난 정부에서 뭘 했습니까? 감세를 했죠. 지금 감세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은 더 이상 감세를 안 하는 대신에 증세도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대로 계속만 해와도 증세를 안 하고 지금 그 전에 그런 대로만 놓았어도 대체로 추산하기로는 6조 정도가 감세된 이후에 약간 들어오는 돈이 6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뭐 노인네들 20만 원, 65세 이상 되면 20만 원씩 주겠다고 해놓고는 못 주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되죠. 복지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세 체계를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덤성덤성되어 있어요. 조세 구간이. 우리나라 외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평균 절반 정도 되는데, 그걸 전에는 6구간 정도 걸렸는데 2구간 더 내리는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15구간, 20구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맨 위에 있는 상류층이 동안 한 1, 2%가 구간에 쭉 해서 8구간을 올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죠. 은밀하게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안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저거는 달걀이 있어서 합니다. 왜 내가 돈을 많이 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내 돈에 대해서 공공성을 이야기하느냐. 내 재산인데. 이런 사고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기가 찰 노릇이 크리스천들일수록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하고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소셜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가지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놓은 게 또 보라트라는 또 1960년대에 또 수상해 놓죠. 아주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을 누가 또 뽑아주겠습니까?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지금은 너무 많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죠. 설득력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공이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유심히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신문을 좀 두 개를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양쪽을 똑같은 사실을 놓고 어떻게 설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를 그렇게 봐야 진정한 그림입니다. 정확한 걸 나갈 수 있어요. 누구나 왜냐하면 팩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억지로 안타까운 게요. 교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미가 복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문제였습니다. 복지를 더 잘하고 있는 북아프리카들은 다 망했게. 그 보면 뻔한 그 사실이잖아요. 남미는 물론 남미에 제가 10가지의 길이 있어요. 유럽의 분석이라는 건 OECD에서 분석하는 건 남미가 저렇게 되는 중에 8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복지를 너무 많이 쓴다. 있었긴 있어요. 지금 1위는 그게 1, 2위는 그게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 다음에 뭐가 하냐면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 정치. 두 번 알겠습니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도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예, 다음에 또 질문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기회에. 예, 감사합니다.